제가 한번 재밌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국가가 언제부터 내 거시기를 관리했슈? 냅둬요. 국가가 언제부터 내 거시기를 관리했슈? 냅둬요. 궁금하시죠? 한 아줌마, 그것도 충청도 아줌마가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아주머니, 그래서 되겠어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남편을 놔두고 외도를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이제 검사가 그 아주머니를 닥달을 했죠. 바람을 피다가 남편이 고소를 해서 끌려왔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랬답니다. 냅둬요. 언제부터 국가가 내 거시기를 관리했다며? 이게 이제 지들 술자리에서 웃자고 하는 곧자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게 하는 농담입니다. 조사받는 상대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면, 또 어리숙하게 들릴 충청도 말씨가 아니었다면 그리 우습지도 않을 소재입니다. 충청도 말씨를 끄집어냈다고 여러분, 충청도 비하라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불나불 이재명식 서울 말씨면 이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누가 고향을 물으면 선대 아버지는 충청도 예산에서 낳고 자란 충청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기 전 조국이 저지른 짓과 대통령 후보 부인이 한 행위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옛적 연애도 하기 전 처녀 쪽에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린 걸 따지니 억울하지. 그러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장관도 되기 전 있었던 일을 걸고 넘어지는 게 조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좌파의 지긋지긋한 물타기 작전의 전형적 말솜씨입니다. 조국과 김건희는 우선 동기가 다릅니다. 조국은 딸이 대학과 의전에 입학할 때 경쟁자를 떨어뜨리고 제가 대신 합격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저지른 행동입니다. 혜택은 딸이 받지만 범죄가 되는 행위는 조국 부부가 주도했습니다. 따지자면 딸도 범죄자입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조국의 행위로 불합격이라는 피해를 받은 학생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분명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걸 조국 딸 조민이 회방 놓은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건희는 이력서를 부풀렸습니다. 크건 작건 부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강사 자리를 얻었다면, 그 이력서가 큰 역할을 했다면, 또 누군가가 김건희 때문에 그 시간 강사 자리를 빼앗겼다면 그것 또한 불공정 경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모자라는 정교수의 시간을 때우려고, 아니면 어느 사람이 지닌 특별한 경력이나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대학 시간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입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학 시간 강사는 교수들이 수요를 판단하고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예스나 노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강의를 맡기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피해는 학생들이 봅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이지만 선발에 신중을 기합니다. 대학을 다녀본 분이면 이 설명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서 무슨 덕을 보자고 이 사람 편을 들겠습니까? 좌파들 주장이 하도 억지스러우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국은 부부가 컴퓨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위조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조 서류를 버젓이 대학원에 내고 딸을 합격시켰습니다. 없는 일도 있는 일로 꾸미고 그것을 증명할 위조 서류도 만들고 써먹고, 검찰 수사에서는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고 묵묵부답하다가 정작 법정에 가서는 판사 앞에서 200몇십 번이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범 부인은 드디어 4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고 조국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딸은 이미 인턴을 마치고 명지병원에 레지던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돋보이려고 사실을 과장했다고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만하면 사실 자체나 그 태도가 조국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충청도 아줌마의 말, 냅둬요. 국가가 언제부터 내 거시기를 관리했나며?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줌마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거시기가 아니고 자기의 사생활, 좀 유식한 말로 프라이버시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제매로 시중에 유행할 당시 간통죄는 당사자의 배우자가 고소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였습니다. 이쪽 저쪽의 남편이나 부인이 가정평화를 위해서 모른 척 눈 감아주면 검사 앞에 나설 일도 법정에 불려나갈 일도 없던 시절입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 알았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개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국 일은 어떻습니까? 누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저 혼자 잘 되자고 저지른 일이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일은 이력서를 부풀려 시간 강사로 취직하려고 했습니다. 누구 속이려 했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굳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강의를 들은 학생일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 밑으로 이렇게 돌을 던지면 누구를 겨냥하지 않더라도 맞은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김건희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억지를 쓰는 겁니까? 좌파들 하는 짓이 너무 얄밉고 치사해서 저도 여러분을 믿고 억지를 써봤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엉망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그 부인을 도마에 올려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 왕후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경망스럽고 천박하다면 그냥 흉이나 한번 보고 치우면 되지 전직 장관까지 나서서 연일 나팔을 불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